청취자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7월 1일 미국 증시 상황인데요. 이게 보니까 시장이 좀 재밌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우셨나요? 기술주는 조정을 받았는데, 다우지수는 또 올랐더라고요. 서로 좀 반대로 가는 느낌? 아, 네, 맞아요. 그 부분이 어제 시장의 핵심이었죠. 기술주란 이제 전통 산업군이랑 약간 다른 길을 간 건데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, 그리고 뭐 채권 시장이나 정책 변수들은 또 어땠는지,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어제 시장 보면 S&P 500은 뭐 거의 변화 없었고 나스닥은 좀 눈에 띄게 내렸잖아요. 네, 한 1% 넘게 빠졌죠. 근데 다우는 또 상승세를 이어갔단 말이죠. 이 온도 차이? 역시 기술주 때문이겠죠. 네, 아무래도 그 영향이 제일 컸다고 봐야죠. 특히 그 엔비디아. 이게 한 3%에서 5% 정도 꽤 많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전체를 좀 끌어내렸어요.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네요. 네. 이게 그동안 시장을 거의 뭐 혼자 이끌다시피 했던 AI 랠리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 동력이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엔비디아 말고 테슬라도 보니까 4% 넘게 급락했던데요. 이건 좀 다른 이유 같던데? 맞습니다. 테슬라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의 갈등 문제? 그게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정치적인 이슈가 바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군요. 그렇죠. 이건 뭐 시장 전체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딱 부각된 케이스죠. 이게 엔비디아 하락이랑은 또 결이 좀 다른 문제고요. 그렇군요.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렇게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다우지수는 올랐고 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었어요. 대형 클라우드 계약 소식 때문에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이게 바로 시장 안에서 차별화 또는 뭐 순환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. 아, 순환매요. 돈이 도는 거군요. 네, 그러니까 일부 아주 큰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는 사이에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오라클처럼 뭔가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. 뭐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죠. 오라클 계약 규모가 상당했죠. 네, 연 300억 달러 규모라고 발표했으니까요. 이건 뭐 개별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모멘텀이죠.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소폭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편이었고 애플도 그 AI 관련해서 시리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고요. 아, 맞다. 페덱스 실적 발표도 있었고 코인베이스도 거래량 늘면서 5%나 올랐다고 하고요. 네네.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주 전반적인 조정 속에서도 뭔가 다른 기회를 찾는 움직임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번엔 채권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?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10년물 국채 금리가 4.25% 선에서 조금 더 올랐고요. 단기 금리도 상승했습니다. 뭐 상승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금리 커브 전체적으로 좀 상승 압력이 있었다는 점이죠. 금리 커브 전체적으로요. 그건 뭘 의미하나요?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.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하잖아요. 7월 인하할지 말지는 나오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. 네. 시장에서도 그래서 7월 인하 가능성을 한 21%, 그 정도로 아주 높게 보고 있진 않아요. 연준의 신중론이 채권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군요. 그럼 달러나 원자재 쪽은 어땠나요? 달러는 강세고 금이랑 유가는 뭐 안정적이거나 좀 올랐다고 하던데? 네. 달러는 그 미국의 재정 지출 우려 뭐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. 금 가격은 3,350달러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이건 여전히 좀 위험 회피 심리가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유가는 왜 올랐죠? 유가는 이제 재고 감소 소식이 좀 영향을 줬습니다. 브렌트유가 67달러, WTI가 65달러 근처, 뭐 그 정도까지 올랐죠.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위험 선호다, 회피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각 자산별로 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글로벌 증시도 좀 엇갈렸다고요? 네, 유럽은 조금 내렸고요. 아시아는 좀 혼조세였죠. 중국이랑 한국은 올랐는데 일본은 또 내리고. 정말 딱 차별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. 정리해보면 기술주는 조정받고 다우는 강세고 채권 시장은 신중하고 글로벌 증시는 엇갈리고 여기에 또 정치 변수까지.
그렇습니다.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3조 3천억 달러 규모 재정 및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거, 이게 앞으로 시장 유동성이나 인플레이션 기대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변수거든요. 아, 그것도 있었죠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 머스크 갈등처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 이벤트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결국 시장은 이런 정책 리스크들하고 또 앞으로 나올 7월 고용지표 같은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면서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미국 증시가 확실히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가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고 그 사이에 다른 쪽에서 기회가 생기거나 또 부각되는 모습이고요. 그러면서도 연준이나 정치 같은 큰 변수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분화 그리고 전환 가능성인 것 같아요. 시장이 이제까지처럼 하나의 엔진, 그러니까 기술주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동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청취자분께서도 이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이런 기술주 조정이나 여러 정치, 경제 변수들을 봤을 때 과연 시장의 다음 동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?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담 요인은 또 뭘까? 늘 익숙했던 기술주 중심의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요. 이런 차별화 장세 속에서 새롭게 떠오를 만한 것들은 없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색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